드라마제니입니다. 힙하게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결말까지 단 2회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드디어 무자비한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정은 배우와 개그맨 장도연이 특별 출연으로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정은 배우의 감옥신이 공개될 것 같아 연쇄살인범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까지 범죄를 저지르던 범인이 잡힐 듯 하다가는 자꾸만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범인에 대한 단서는 오리무중이었던 상황이었죠. 14회 마지막엔 봉해분을 구하려다 괴한에게 당한 김선우가 죽게 돼서 충격을 안겼는데요. 광식이를 죽이고 나서 문장열과 혈투를 벌인 사람이 김선우인 것처럼 스토리가 흐르는 바람에 우리 모두 김선우를 의심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선우는 범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범인은 봉해분과 함께 김선우 작업실로 방문한 메가더무당이 아닐까 의문을 던지고 14회가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됐던 김선우가 봉해분을 지키려다 죽임을 당하는 충격 엔딩으로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말이죠. 15회에는 김선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큰 봉해분과 문장열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는데요. 김선우의 죽음이 시청자들에게도 충격인데 봉해분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더구나 김선우의 희생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 문장열의 죄책감도 함께 더해진 상태에서 봉해분과 문장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결국 공조수사는 위기를 맞게 될 텐데요. 이렇게 영영 범인을 잡는 길이 막히는가 싶을 찰나에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밝혀지고 모든 미스터리가 한 번에 다 풀리게 된다고 하네요. 소름 돋는 반전으로 휘몰아치는 스토리가 펼쳐질 거라고 힙하게 드라마 제작진이 밝혔는데요. 소름 돋는 반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 정황상 메가더무당이 범인이고 김선우는 무당으로부터 봉해분을 구해주려다 죽임을 당한 게 사실입니다. 봉해분이 작업실로 들어왔을 때 김선우는 범죄에 쓰인 피 묻은 칼을 연장함에 넣어둔 상태였죠. 봉해분에겐 그걸 보여주려 했던 김선우가 뒤따라온 무당을 보고는 급하게 그걸 감추고 말았습니다. 무당에게 그걸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김선우가 피 묻은 칼로 봉해분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김선우와 무당이 밖으로 나간 사이 봉해분이 연장함에서 피 묻은 칼을 보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난 건데요. 김선우가 봉해분이 도망간 걸 알고 칼을 들고 뒤따라 달릴 땐 잡힐까봐 조마조마 심장이 졸아들었었죠. 하지만 봉해분 앞에 판초오일을 입은 괴한이 나타나는 순간 김선우는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던 거고요. 우선 돌아가는 정황으로 봐선 무당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동네에서 가장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김선우가 무당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일부러 커피를 엎질렀다는 건 봉해분으로부터 무당을 떼어놓으려 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김선우와 괴한이 엎치락뒤치락 싸울 때 보면 괴한과 무당의 운동화는 전혀 다른 색입니다. 무당은 하얀색 실내와 같은 운동화였고 괴한은 워커형의 끈이 달린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던 건데요. 그리고 바지도 무당은 완전 검정색은 아니었지만 괴한은 아주 진한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네요. 물론 판초오일을 입으면서 운동화와 바지도 갈아입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조금은 의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연장함에 들어있던 칼입니다. 연장함 속에 있던 건 장비 문양의 칼은 분명하지만 손잡이를 내부로 단단하게 감아놓은 상태였죠. 물론 이전에 범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핏물이 많이 묻어 말라있던 상태였고요. 그 칼의 상태로 보면 범죄의 연역이 모두 떠오를 정도로 여러 번 사용했었다는 게 눈에 보였었는데요. 이전에 무당이 차주만 의원을 죽이겠다며 사무실로 찾아갔다가 봉해분을 만났던 그날의 장면을 보면 칼은 아주 새 칼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당은 검정색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칼 상태는 부엌에 있던 걸 바로 집어서 들고 나온 상태로 보이는 말짱한 칼이었네요. 무당이 여러 개의 칼을 어딘가 숨겨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하는 수 없지만
연장함 안에 들어있던 칼의 모습은 그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바로 직전의 범죄는 광식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식이 이전의 범죄는 차주만 의원과 봉해분의 할아버지가 희생을 당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범죄에 쓰인 칼은 할아버지에게 범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손에 쥐어놓고 범인이 자리를 뜬 건데요. 그 다음 광식이를 죽일 땐 분명 범인은 다른 칼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칼이 무당에 장독대에 있었고 그걸 김선우가 발견해서 가져왔을 거라 짐작했었고요. 하지만 김선우가 가지고 온 칼은 이례적인 범죄의 증거로만은 보이지 않았죠. 랩으로 손잡이를 팽팽하게 감아놓은 상태나 그 사이에 범죄의 흔적, 그리고 낙후돼 보이는 손잡이 상태 등이 여러 번 사용했었다는 의미로 보였는데요. 이런 앞뒤 상황으로 볼 때 무당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오히려 메가더 무당은 15회에 희생될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면 이제까지 봉해분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모두 희생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선우 마찬가지였죠. 봉해분이 의심을 품고 도망을 가게 되면서 결국 김선우가 괴한에게 당하는 상황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버린 거고요. 15회에는 무당조차 죽음을 당하면서 결정적으로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범인이 누가 되었든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재밌게 웃으며 시청하는 힙하게 드라마가 조금은 우울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대하며 기다려보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